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직설적인 그리고 과감한 그런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씨 주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킹메이커 역할을 여러 번 했고 또 여러 정치인들을 만나본 81세의 나이 든 사람이 야당의 대권 후보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 번 정도 들어보는 것은 귀한 경험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와 같은 그의 의견이 편견의 바탕을 둘 수도 있고 또 지혜의 바탕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섭섭한 그런 발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타인의 의견을 한번 점검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기사는 연합뉴스의 홍정규 기자와 한지훈 기자가 김종인 씨가 자연인으로 돌아온 바로 4월 9일 인터뷰를 가진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는 그냥 여과 없이 격한 그런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원문을 그대로 소개해드리고 저의 해설을 간단하게 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안철수 불가론입니다. 안철수 불가론, 가장 논쟁적인 부분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인터뷰 기사를 그대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름을 꺼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며 핏대를 세웠다. 기자들이 이런 걸 안 놓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속에 들어있는 그런 뜻을 바로 캐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왜 안철수 대표에게 유독 싸늘한지 기자가 김종인 씨에게 물었다. 그러자 바로 돌아온 답은 이런 것이었다. 재보선 당일 4월 7일 자정에 안철수가 오세훈이하고 같이 당사에 와서 한 말을 들었습니까? 라고 기자에게 되물었다. 그리고 다시 김종인 씨 주장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역시 사람을 잘 알아봤다고 그런 거야. 당신은 그 정도 수준의 정치인밖에 안 된다. 확신했다고 이렇게 기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기자가 안철수 대표가 무슨 말을 했기에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그렇게 되물으니까 다시 김종인 씨의 이야기가 오세훈 당선을 축하하면서 야권의 승리라고 했다. 어떻게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하나? 자기가 이번 승리를 가져왔다는 건가? 야권의 승리라고? 국민의힘이 승리한 거다. 유권자들은 국민의힘 오세훈을 찍었다. 안철수는 국민의힘을 승리한 것을 축하해야 된다. 여기서 제가 잠시 이제 해설을 다하면은 그렇게 강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김종인 씨의 반응을 보면서 평소에 안철수 씨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구나. 이제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편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지혜에 따라서 의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김종인 씨는 어떻든 안철수는 안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야권의 승리라고 했으면 그렇게 일반인들에게는 특별하게 거부감 있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어떻든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굉장히 좀 자기가 어떤 견해를 갖게 되면 그 견해를 굉장히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속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자가 대받아가지고 바로 묻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애초에 야권 단일 후보를 자처하기도 했다. 야권이란 표현이 왜 문제인가? 정확한 그런 지적이죠. 그러자 김종인 씨가 어이없다는 시 웃으면서 지금 야권이란 것이 없다. 몇몇 사람이 자기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야권을 부러짓고 다니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데 무슨 놈의 야권인가? 국민의힘은 바깥을 기웃거리지 말고 내부를 단속해서 자생력을 갖추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된다.
내가 비대위원장으로 가기 전에 당에게 자강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냐. 이번에 승리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스스로 노력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부터 무슨 대통합 타령인가. 지난해 총선 때 보수 대통합만 하면 승리하든지 결과가 뭐였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다시 기자가 묻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국민의당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다시 김종인 씨의 답이 솔직히 국민의당 실체가 있나? 비례대표 3사람밖에 없지 않나? 안철수는 지금 국민의힘과 합당해서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되겠다는 욕심이 딱 보이는 것 아닌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대선은 포기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또 엉망이 된다. 이 부분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안철수 당대표가 대선 후보는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 것이 사실이면 그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보다는 그 업계에 관여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서울시장 후보에 나오지 않았냐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중간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보는 눈은 사람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도 충분히 김종인 씨의 의견을 그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의견이니까, 진실이 아니니까,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동안 제법 오랜 시간 동안 김종인 씨가 안철수 씨를 만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조언도 했을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김종인 씨는 안철수 대표는 아니다라는 점이 아주 확고하고 분명하다고 봅니다. 저도 평소에 왜 저렇게 안철수 대표에게만 유독 그렇게 까칠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보선 이전에 김종인 씨가 그렇게 까칠한 부분에 대해서 좀 나무라는 그런 방송을 한번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주 내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없지만 김종인 씨의 눈에는 안철수는 대통령 야당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안철수 불가능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짧은 인터뷰이기 때문에 안철수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어떻든 본인이 볼 때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양반은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히 정리정돈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동안 공병호 TV에서 여러 차례 견해를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제 한 평생을 살면서 선출직 공직자뿐만 아니고 사업적인 기회를 보더라도 결정적인 시기가 몇 번이 있다고 봅니다. 결정적인 시기가. 그리고 특히 사업 세계와 달리 선출직 공직자라는 것은 대중들의 열화 같은 그런 지지와 또 대중들의 열화 같은 그런 호감도가 표출하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안철수 대표가 결정적인 시기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는 놓친 바가 있다.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그런 시기가 앞으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죠. 사람 앞일이라는 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윈스턴 처칠 같은 그런 분은 아주 늦은막한 나이에 수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렇게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꿈을 거의 포기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인 발언을 할 수가 없지만 어떻든 보편적인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정말 본인에게 대중들이 열화 같은 그런 기대를 가졌던 그런 결정적인 시기를 놓친 것은 사후적으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안타까운 것은 분명하지만,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씨의 아주 단호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3자 대결 구도에서 결과는 불확실했을 것이다. 어떻든 기자가 물어봅니다. 후보 단일화 효과를 보지 않았냐? 김종인 씨의 이야기가 후보 단일화는 자기 안철수가 끄집어내서 억지로 한 것이지 그냥 사퇴하지 말고 안철수는 그냥 출마하지 그랬냐?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3자 대결을 해도 우리가 이긴다고 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김종인 전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은 단일화 없이도, 야권 후보 단일화 없이도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견해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아마도 표가 분산돼 가지고 여당의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너무 위험한 게임이 되었을 것이고,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번에 야당의 서울시장에서 승리한 것은 안철수 씨가 일정한 역할을 했다, 일정한 기여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절대 인식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김종인 씨가 지나치게 안철수 씨에 대해서 까칠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까지도 전혀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다소의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이 들어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안철수 씨가 야당 후보 단일화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했고 또 협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는데 또 선거 과정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김종인 씨의 주장처럼 3자 대결 구도로 가더라도 오세훈 씨가 이겼고 국민의힘이 이겼다, 이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오세훈 씨를 반대하고 또 국민의힘을 반대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번에 표를 던진 분들이 꽤 많았다고 봅니다. 이 점은 이제 정정을 제가 하고 싶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안철수와 윤석열의 결합은 불가능하다. 김종인 씨의 주장은 아주 분명합니다. 윤석열하고 안철수는 합쳐질 수가 없다.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안철수가 마음대로 남의 이름을 가져다가 얘기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김종인 씨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직 판단을 좀 더 해봐야겠다. 나는 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연락한 적도 없다. 대통령이 무슨 자질을 갖춰야 된다고 조언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달리 도와줄 방법은 없다. 자, 이제 오늘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은, 김종인 씨가 안철수는 안 된다는 것은 편견이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감정에 의해서 내린 판단일 수도 있고, 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겪어 오면서 사람을 보는 안목이나 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혜의 바탕을 두고 내린 그런 강한 주장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김종인 씨는 안철수는 그릇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게 되면은 한번 댓글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당대표가 이번에 야당 후보 단일화에 세운 그런 공을 폄하하거나 없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인색하고 또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김종인 씨의 주장에 대해서 너무 언짢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의견이란 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김종인 씨가 보는 사람의 눈의 관점에서 보면 안철수 씨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은 대단히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